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전기와 관련된 전하, 정전기, 자, 이런 개념들과 자기와 관련된 자석, 쇠붙이, 자, 이런 녀석들은 전혀 독립된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있는 나침반을 딱 가져갔는데 나침반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석만 이 뭔가 자기 현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전류, 전기 현상도 이거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석입니다. 자, 이 근처에 이 쇠덩이를 가져다 놓읍시다. 쇠덩이를 가져다 놓으면 쇠덩이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자석이 이 주변 공간에 뭔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 이야기할 때 전기장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럼 이 자기장 또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력선을 그리는 데는 세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도중에 선이 두 개로 갈라진다라거나 선이 겹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강하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다라는 말은 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넓이 S에 어떤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을 이렇게 자기력선이 통과를 합니다. 자, 이때 총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럼 이때 전기장 B는 이 자기력 선속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자기력 선속의 단위를 웨버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자기장의 단위는 T로 쓰고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그럼 1테슬라, 2테슬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대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나침반을 여기다 딱 놓았을 때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침반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침반을 전류 근처에다 가져갔더니 나침반이 움직이네. 그럼 그렇다는 말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는 걸 웨르스테드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총 세 가지 모양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원형 도선을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많이 활용되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이 세 가지 모양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직선 전류입니다. 자, 지금 도선에 여기에 이루 윗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 과연 자기장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각각 나침반을 놓아서 그 모양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좀 쉽게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엄지손가락 있죠? 자,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우리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 B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R은 직선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고요. 자, I는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즉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자기장은 강해지고 이 전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진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원형 도선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도 똑같이 이 오른손 법칙,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엄지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 B를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느냐, 요 사이, 요 딱 중심 있죠, 이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때 R은 요 원형 도선 요 반지름 있죠, 요 반지름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I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마지막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 놓은 겁니다. 자, 여기로 전류를 흘려 보낼 때 과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은 어떠할까?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기장 B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I는 물론 전류의 세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N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단위 길이당, 자, 일정한 요 길이 안에 이 코일이 몇 번 감겨 있느냐, 바로 이 양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을 보니까 뭔가 좀 익숙한 모양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죠.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모양이 마치 자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안에 철심을 박아서 이 자기장을 증폭시켜서 우리는 자석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자,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이게 솔레노이드란 말이야. 그럼 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립이 이렇게 달라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거는 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토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토로이드는 이런 모양인데, 자, 솔레노이드를 그냥 한 바퀴 감아가지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핵융합 과정의 연료인 어떤 플라즈마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가득 담아둘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로이드를 이용해서 얘가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으로 만드는데,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용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